저한테는 지난 12월 16일이 좀 남다른 의미를 갖는 날이죠. 누군가는 이제 완치 판정을 받는데 저는 이제 중증 환자 등록을 연기해야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 암. 최근 면역 치료제로 암 치료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면역 시스템 연구로 새로운 항암 치료를 이끄는 혈액 종양내과 전문의 신성훈 교수. 접해본 사람들은 아마 알 건데 이 항암하고 처음에 병원 나와서 항암하고 하는 그 시기는 아마 말로는 표현을 못할 정도로 힘들고. 항암제의 다양한 부작용은 암 환자를 더 괴롭게 합니다. 비타민을 통해 항암 부작용을 완화시키고 항암 치료를 도울 수 있는데요. 투병 생활로 약해져 있는 면역력을 높이고 통증을 줄여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요법으로 암 보조 치료에 앞장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종순 교수. 두 아이의 엄마인 오윤 씨는 5년 전 난소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을 고치기 위해 수술부터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까지 오랜 병원 생활을 해왔는데요. 투병 생활 중 오윤 씨를 괴롭혔던 것은 심각한 항암제 부작용이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항암 부작용이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났던 게 이제 탈모하고 그다음에 이제 면역 수치 떨어지는 거.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가져가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토가 심해서 거의 식사를 한 일주일 이상을 거의 물도 먹기 힘들 정도로 구토가 심했고. 난소암은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고 난자를 배출하는 난소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오윤 씨는 이 악성 종양과 싸울 수 있는 면역 치료를 진행 중이죠. 가장 큰 거는요. 일단은 전에는 항암제를 치료를 할 때는 좀 무서웠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받고 난 뒤에 나에게 어떻게 부작용이 올지를 알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약이 내 몸에 들어올 때 굉장히 무섭고 힘들었고 공포까지 느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안정제까지 먹을 정도로 했었는데 면역 항암제는 이것도 완전히 후유증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요. 며칠 뒤 오윤 씨가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면역 치료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작용이 다른 항암제에 비해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드물게 내분비장애나 자가 면역 폐렴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 중 불편한 점이 있으면 담당 의에게 이야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이렇게 방사선 치료도 해보셨고 또 항암 치료도 해보셨는데 수술도 해보시고 그런 이전의 치료들하고 비교해서 좀 어떠세요? 이렇게 힘드신 정도가? 그건 비교하면 힘든 거 한 개도 없어요. 네, 그래요. 한 개도 없고. 면역 치료제가 다른 항암 치료하고 좀 다르게 굉장히 좀 반응이 느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소한 한 4번에서 6번 정도 치료하고 나서 사진을 찍어서 비교를 해야지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몇 번 더 저희가 약물 치료를 할 계획이고요. 화학 항암제와 비교해 면역 치료제는 초기 효과가 낮습니다. 대신 효과가 있는 사람에겐 오랫동안 지속되죠. 문제는 면역 치료제가 10명 중 3명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난소암이 면역 치료제의 표준 치료는 아닙니다. 아닌데 환자분에게 그 면역 치료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검사를 했을 때 비교적 좋은 반응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면역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었고 아직은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명확한 반응을 보기 힘들지만 비교적 독성은 없이 지금 잘 견디고 계시고 종양 표시자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모양이 보여서 반응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 그런 환자분입니다. 암세포에는 면역세포를 속일 수 있는 PD-L1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면역 치료제는 이 속임수를 막는데요. 그래서 PD-L1이 높으면 치료제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좀 많이 좀 떨쳐버리려고 생각을 많이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면 암 환자분들 주위에서 얘기 들어보면 좀 많이 우울증에도 많이 걸리시고 그런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옆에서 보면은.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서 좀 즐겁게 생활하려고
그런 쪽에다가 좀 노력을 하려고 제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올해 70세인 정래정 씨는 두경부암 4기 환자입니다. 두경부암은 쇄골보다 상부에 발생하는 암인데요. 처음엔 가래가 계속 생겨 평범한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딴 동네 이비인후과에 한 10개월 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발견을 못하고 또 동네 이비인후과를 한 군데 다녔는데 내시경 검사를 해보더니 암이다. 빨리 큰 병원에 가라. 3년 전 투병 생활을 시작한 정래정 씨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 등을 했지만 폐로 전이가 됐습니다. 항암 부작용도 심했죠. 고통스러웠어요. 그 표준 항암제. 뭐 처음 암 환자들은 그걸 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처음 표준 항암제. 첫째 음식을 못 먹고 막 괴로워해. 막 컨디션이 좋지 않고 머리털이 빠지고 손톱이 빠지고 발톱이 막 변형되고 빠지고. 기존의 항암제는 암을 공격하기 때문에 정상세포도 공격을 받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면역치료제는 반대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회복시켜 암을 제거할 수 있게 돕습니다. 정래정님은 이전에 이제 처음 진단받으셨을 때 수술도 하시고 또 방사선 치료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항암 치료를 쭉 하셨던 분인데 굉장히 힘들어하기도 하셨는데 또 치료 마치고 나서 수년 안에 또 재발을 하셔가지고 현재는 면역치료제를 쓰고 계신 상태입니다. 1년 이상 면역치료제 반응이 있어서 종양도 좀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환자가 굉장히 편하게 약물치료를 잘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다 잘하고 계시고 이전보다 훨씬 더 지내기가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치료의 반응이나 경과는 좋으신 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는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면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종의 암은 면역세포를 속이죠. 면역치료제는 이런 암세포의 눈속임을 차단해 암을 공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저는 처음부터 이걸 좀 심한 감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거든요. 면역 치료를 받은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래정 씨의 폐에 있던 암이 50% 정도 감소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T세포, B세포, NK세포, 또는 수지상 세포 이런 세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그 T세포가 아주 효과적으로 종양을 억제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T세포는 면역세포의 대장격 세포인데요. T세포 등의 면역세포가 본연의 기능을 하게 해 암과 싸우게 돕는 것이 면역치료제의 원리입니다. 최홍식 씨는 2년 전 감기인 줄 알고 찾았던 병원에서 폐암 4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목과 림프절에 전이가 됐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무력증, 그러니까 힘이 없이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있는 거, 그런 증상이 많이 나왔죠. 항암제 부작용으로 힘든 투병 시간을 보내왔는데요. 검사 결과 암의 면역세포를 속이는 단백질 PD-L1이 높게 나왔습니다. 면역치료의 반응이 좋을 것으로 예측된 거죠. 그 후로 면역치료제로 바꿔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수술도 하셨고 또 항암 치료도 하셨던 분인데 재발을 하셔서 특히 왼쪽 폐가 좀 많이 손상을 입은 상태여가지고 호흡곤란이나 기침이나 또는 체중 감소 등의 증상들이 있으셨거든요. 면역치료제로 이제 재발했을 당시에 치료를 바꿔서 진행을 했는데 하고 나서 오히려 더 컨디션이 좋아지셨어요. 증상도 많이 완화가 되셨고 식욕도 많이 돌아오셨고 체중도 한 6kg 정도 이렇게 넣으셔서 아침에 운동도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런 상태로 바뀌셨거든요. 우리나라 암 사망률 1위 폐암. 초기 증상을 느끼지 못해 늦게 발견되기 때문인데요. 면역 치료제는 특히 이 폐암에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흔적같이 남아 있긴 하지만 예. 이때 비하면 훨씬 많이 좋아지신 것을 그러네요. 예.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증상도 이때보다는 좀 많이 좋아지셨을 것 같습니다. 일반 항암보다는 면역 항암이 부작용이 훨씬 적습니다. 교수님한테 그렇게 주사를 맞고 난 뒤부터는. 참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예, 예. 사실 이제 체중이 는다는 말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 종양이 막 자랄 때는, 종양이 활동성일 때는 아무리 잘 드셔도 몸무게가 잘 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몸무게가 이렇게 는다는 말 자체는 종양이 잘 억제가 되고 있다는 걸 네. 시사합니다. 그래서 면역 치료제를 사용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최홍식 씨의 왼쪽 폐에 있는 암의 크기가 70% 정도 감소했습니다. 항암 치료할 때도 좀 많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지만 면역 치료 하실 때도 초반에는 조금 힘들어 하셨었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부작용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비타민 치료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보존적인 치료, 도와드리는 지지 치료를 같이 병행했더니 굉장히 삶의 질이 많이 좋아지셔서 면역 치료제도 아주 스케줄에 맞춰서 잘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역 치료제도 효과가 좋고 좋은 치료 방법이지만 거기에 보존적인 치료, 같이 병행하는 도와드리는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일주일 후 공원에서 운동하는 최홍식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집에만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오려 노력합니다. 꾸준한 운동은 무기력했던 일상의 활력이 됐죠. 운동은 일주일에 4번 내지 5번 하고요. 집 주변에 이런 작은 소공원에 와서 기구 갖고 운동하고 또 산책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체력이 약한데 무리한 운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운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암을 가벼운 질병이나 생각하고 병원에서 지시하는 대로 교수님 말씀대로 치료를 잘 받고 또 집에 와서 그 음식을 골고루 영양 섭취하고 또 운동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 병은 극복하고 나설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종양내과는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 굉장히 힘든 치료들을 많이 경험하시고 또 좀 좋지 않은 결과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망을 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이렇게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면역치료제라는 좋은 치료가 나왔기 때문에 면역치료제의 반응이 좋은 타입이신지 아닌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맞다면 적극 면역치료제의 사용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앞에서 말씀드린 면역치료제의 부작용들이 있긴 하지만 또 충분히 조절 가능한 그런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잘 확인만 해서 적절하게 조절만 해드린다면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면역치료제 사용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영순 씨는 위암 3기 환자입니다. 암이 림프절과 뼈로 전이돼 항암제를 사용했는데요.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굉장히 후유증이 많고 힘들었어요. 첫째로 발이 감각이 없고 뻣뻣하고 이 밀가루 반죽한 것처럼 밀가루 반죽해가 말라가고 뻣뻣한 것처럼 굉장히 힘들고 맨발로 막 다니고 이래야 좀 완화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부작용으로 손발저림은 물론이고 복통이 심해 항암제 사용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항암제가 암을 죽이기 위해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지를 하려면 이런 음식들을 같이 골고루 좀 드시. 근육통을 완화시켜주는 비타민 C 성분 중에 주사 중에 이제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가니까 근육통도 많이 완화되실 겁니다. 비타민뿐만 아니라 피 검사를 통해 몸에 부족한 영양소도 함께 보충해 줍니다. 좀 많이 드시는.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내원 당시 이 항암의 부작용 중에서 이제 손발저림이라든지 입안이 헐고 발저림도 심하셨고요. 특히 이제 통증, 복통이 심하셔가지고 이제 비타민 요법을 하시고 이 통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구강염 이런 염증들도 많이 완화되셔가지고
현재 1월 달에 다시 이제 피 검사를 하셔서 다시 항암을 시작하실 예정입니다. 고용량 비타민 요법은 혈관에 직접 비타민을 투여해 혈중 비타민 C 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루 섭취 권장량보다 100배에서 500배 이상의 양을 직접 투여하는 건데요. 고용량으로 투여할 때 비타민은 통증 완화와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주사 맞는데 뭐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예, 전혀 없습니다. 예. 고농도로 들어가니까 이게 입마름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사셔가지고 맞는 동안 조금씩 이렇게 드시면 입마름은 없어질 겁니다. 항암 치료할 때 이제 비타민 요법을 같이 병행하면 항암의 효과도 높여주고 비타민 C가 그다음에 항암의 부작용도 많이 완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항암에 효과가 없는 그런 환자분들 경우에 이제 비타민 C가 들어가면 항암의 효과를 올려줘서 훨씬 더 이제 이 암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날씨도 춥고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뭐 한번 안 나가니까 게을러 가지고 지금 운동은 안 하고 뭐 계단 아파트가 이제 아파트니까 20층이거든요. 계단을 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산에도 자주 가고 산에 가면은 한 뭐 2시간 정도는 거뜬하게 걸으니까 이 항암 치료나 이 여러 가지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김수홍 씨는 대장암과 간암 환자입니다. 암을 이기기 위해 항암제를 먹는 등 다양한 치료를 해왔죠.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 최고 힘든 게 속이 아프고 먹는 걸 못 먹으니까 힘도 빠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머리도 빠지고 손하고 발에 이제 이게 피부도 벗겨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가기도 힘들고 대인관계도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한 좀 회의감 이런 것도 많이 생겨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은 부작용 완화를 위해 대용량 비타민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그 약 드시고 나서는 조금 호전이 있던가요? 비타민 C는 항산 화제로 신체를 보호하고 감염에 저항하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줍니다. 예, 퇴원하시고 나서 뭐 배 아프고 이런 건 없으셨고요?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있는데 그거는 뭐 약 먹고 나면 또 좀 나아지고 크게 뭐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지금 그래도 항암 비타민 요법 하시니까 항암제 먹고 계시지만 이런 부작용 없이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젠 항암제가 전만큼 두렵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적어지니 훨씬 수월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죠. 면역력도 좋아져서 항암제 사용도 일정에 맞춰 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오셨을 때는 대장암과 간암으로 인해서 이제 수술 후에 항암 요법을 하셨는데요. 항암의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이제 비타민 요법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작용 중에 이제 입안이 헌다든지 복통, 변비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오심구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비타민 요법을 하고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주사를 통해 혈관으로 들어간 비타민은 위장과 간을 거치지 않아 효과적으로 암세포에 도달합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르게 비타민을 분해하는 물질이 적은데요. 비타민 성분을 분해하지 못한 암세포는 파괴됩니다. 비타민이 표적 항암제가 되는 것이죠. 항암 치료를 하면 이제 부작용 중에 이제 전체적인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백혈구 수치라든지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비타민 요법을 하면 이런 면역력을 증강시켜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백혈구 수치가 떨어진 것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 검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을 확인을 해서 면역력과 관련된 이런 비타민과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을 보충을 해줌으로써 항암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항암제 부작용이 줄고 집안일도 하면서 긍정적으로 삶이 변한 최홍식 씨. 화초도 키우고 건설업에 종사했던 실력을 발휘해 집 인테리어도 직접 하는 등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항암제 부작용이 심해 병원과 집에 누워 있어야만 했는데요. 특히 입안이 헐고 복통이 심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엔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오는 역류성 식도염까지 왔죠. 식사를 하지 못하니 삶의 의욕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먹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게 뭐 사람이 살도 빠지고 힘도 없어지니까 뭐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유연한기에 이 비타민 주사를 맞고 나서부터는 먹는 게 편해지고 속이 뭐 이제 아프질 안 하니까 내 마음대로 음식 조절도 가능해지다 보니까 체력도 힘도 생기고 5년까지 비타민 주사를 맞으면서도 큰 이런 후유증 없이 잘 지내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변화는 일주일에 4번에서 5번씩 꾸준히 운동을 가는 겁니다. 적절한 운동은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데요. 최용식 씨는 운동에 몰두하다 보면 암에 대해 잠시나마 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암을 잘 다스리다 보면 언젠간 암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처럼 항상 운동하고 그리고 또 암에 대한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크게 그런 생각도 들지 안 하고 뭐 항상 해온 대로 그렇게 이제 암에 대한 뭐 그런 큰 부담감 없이 그렇게 생활할 겁니다. 부작용을 참고 견뎌야 했던 항암 치료. 면역 치료제로 면역 기능을 되찾고 비타민으로 부작용을 완화한다면 삶의 질은 높이고 암 극복의 길도 보일 겁니다. 암 환자분들이 보통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만 의사 선생님께 그런 부작용을 호소를 못하고 그냥 참고만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참지 마시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이제 의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 불편한 점을 빨리 회복을 시키고 보존시키는 게 건강하게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면서 암 보조 치료를 끝까지 마칠 수 있는 길입니다.